이전 시간에 우리는 인스턴스 멤버와 디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인스턴스 멤버는 객체마다 가지고 있는 필드와 메소드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근데 클래스에 그 선언되는 필드와 메소드가 전부 다 객체 안에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전부 다가 인스턴스 멤버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 중에 일부는 객체 안에 저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메소드 영역, 즉 클래스 코드가 저장되는 영역에 위치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정적 멤버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정적 멤버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스태틱이라는 키워드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10절이죠. 그래서 정적 멤버란 스태틱 멤버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이 스태틱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이제 정적 이렇게 번역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정적 멤버란 클래스에 고정된 필드와 메소드를 말한다. 즉, 클래스 바이트 코드에 있는 거기에 위치한 필드와 메소드를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정된 이 말이 이제 어떤 의미와 이제 반대되는 의미냐면은 객체마다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클래스 바이트 코드 한 곳에만 있는 고정된 그런 필드와 메소드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각각 정적 필드, 정적 메소드라고 부른다. 이렇게 했죠. 자, 정적 멤버는 클래스에 소속된 멤버로 자, 여러분 인스턴스 멤버는 어디에 소속된 멤버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객체에 소속된 멤버라고 이야기했죠. 근데 정적 멤버는 클래스에 소속된 멤버라고 합니다. 그래서 객체와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자, 객체 내부에 존재하지 않고 객체 내부에는 없다는 겁니다. 자, 메소드 영역에 존재한다. 자, 메소드 영역에는 뭐가 있는데요? 메소드 영역에는 바로 클래스의 바이트 코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메소드 영역에 같이 있는 거예요. 이 정적 멤버는. 자, 정적 멤버는 객체를 생성하지 않고 클래스로 바로 접근해서 사용한다. 자,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정적 멤버는요, 객체 안에 존재하는 멤버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객체를 만들 이유가 없는 거죠. 객체 안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자, 그래서 클래스만 가지고도, 즉 이런 메모리에 로딩되어 있는 그 메소드 영역에 로딩되어 있는 그것만 가지고도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로 객체를 만들지 않고도 클래스로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정적 멤버 선언을 어떻게 그러면 하느냐예요. 자, 우리가 이때까지 필드하고 메소드를 선언해 왔는데요. 그렇게 선언하게 되면 인스턴스 필드하고 인스턴스 메소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적 멤버를 선언하기 위해서는 뭐가 다르냐면요. 여러분이 필드와 메소드를 선언할 때 스태틱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붙여주시면 돼요.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이 요까지를 선언하게 되면은 이거는 인스턴스 필드가 되는데 앞에 스태틱을 더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적 필드가 되는 겁니다. 요것만 더 붙여주면 된다는 거죠. 자, 메소드도 마찬가지예요. 메소드도 여기까지만 선언하게 되면은 인스턴스 메소드가 되는데요. 앞에 스태틱을 더 붙이게 되면은 정적 메소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태틱이 있냐 없냐가 바로 인스턴스 멤버냐 아니냐 바로 그 차이예요. 스태틱이 있으면 정적 멤버예요. 자, 스태틱이 붙게 되면요. 여러분이 이 클래스를 클래스 로더, 즉 여러분이 클래스를 이제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려고 하면 JVM에 속해 있는 클래스 로더가 여러분이 컴파일 해 놓은 바이트 코드 파일을 이제 읽어서 그 바이트 코드를 메소드 영역에 이제 적재를 하는데 이때 바로 이 바이트 코드의 내용을 분석해서
정적 필드와 정적 메소드를 자, 메소드 영역에 위치시켜 줘요. 그리고 이 정적 필드와 정적 메소드는요, 객체를 만들 때 그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 메소드 영역에 바로 요 자리에 위치하면서 바로 정적 필드에 데이터가 저장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메소드가 정적 메소드가 여기서 실행하기도 해요. 그래서 메소드 영역 딱 한 곳에만 존재하고요. 객체 안에는 저장되지 않습니다. 객체마다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자, 여기에 고정된 여기에 고정된 멤버다 해서 바로 정적 멤버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스태틱이라는 키워드를 붙여야만이 정적 멤버가 된다라는 것을 꼭 여러분 알아두셔야 됩니다. 정적 멤버를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요. 자, 클래스 이름만 가지고도 충분한데요. 자, 클래스 이름과 함께 자, 도트 연산자로 접근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보면은 클래스 이름에다가 도트 붙이고 필드명 해서 이제 여러분이 읽기도 하고요. 또 값을 저장하기도 하죠. 그 다음에 클래스 점 자, 메소드 이렇게 하고 이제 매개값을 주게 되면은 여러분이 메소드도 이제 호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인스턴스 필드와 인스턴스 메소드를 호출하려면 반드시 new 연산자로 객체 생성하고 그 다음에 참조 변수를 통해서 필드와 메소드에 접근해야 된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거는 객체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이 정적 멤버 같은 경우에는 객체 안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클래스 바이트 코드 영역이 있기 때문에 결국 클래스 이름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인스턴스 멤버와 차이점이죠. 자, 코드를 보시죠. 자, calculator라는 클래스를 내가 선언하는데 자, 여기서 파이라고 하는 변수 그리고 플러스라고 하는 메소드 마이너스라고 하는 메소드를 선언을 할 때 이와 같이 앞에 다 스태틱을 붙였어요. 그러면은 자, 이런 필드와 이런 메소드는 객체 안에 저장이 되는 게 아니고요. 객체마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바로 클래스 바이트 코드와 함께 메소드 영역에 딱 고정된 위치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적 멤버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와 같이 파이나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하는 이런 정적 멤버를 자, 바람직하게 사용하는 방법은요. 클래스 이름 가지고 접근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이 파일을 가지고 계산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자, 이와 같이 calculator라는 클래스 이름을 그대로 적으시고요. 그 다음에 점 찍고 필드명 파이라고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파이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읽고 이제 요거와 연산이 되는 거죠. 플러스나 마이너스라고 하는 이런 메소드도 마찬가지로 자, calculator라고 하는 클래스 이름을 붙이고요. 자, 도트 붙이고 그 다음에 메소드명 플러스 이렇게 하고 매개값 넣어주고 호출하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도 마찬가지죠. 클래스명 점 자, 메소드명 이렇게 하고 매개값 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스태틱이 붙어 있으면 이와 같이 클래스 이름으로 여러분이 접근을 해야 된다. 꼭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바람직하지 않는 사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여러분이 정적 멤버는요. 객체마다 저장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객체를 만들 필요가 없죠. 근데 자, 이와 같이 여러분이 캘큘레이터 객체를 만들고요. 그래서 참조 변수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파이나 여기 있는 파이 또는 플러스 메소드나 마이너스 메소드에 접근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접근할 수 있다고 해서 여러분이 아, 이게 객체 안에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제 그렇지는 않고요. 여러분이 스태틱이라고 하는 이 키워드가 붙게 되면 공용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객체마다 공유해서 쓸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즉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이 자, 이게 여러분이 메소드 영역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메소드 영역이고, 그 다음에 요게 여러분이 힙 영역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힙 영역에 객체가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으면 메소드 영역에는 자, 해당 클래스 이름으로, 즉 calculator라는 이름으로, 자, 한번 적어 볼까요? calculator라는 이름으로 여기에 뭐 파이라든지 플러스라든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라든지 뭐 이런 메소드들이 자, 메소드 영역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메소드가, 이런 필드가 객체마다 있는 건 아니고 여기만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객체를 통해서 여러분이 사용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클래스 이름 가지고 접근해도 되는 것을, 이와 같이 클래스 이름 가지고 접근해도 되는 것을 객체를 통해서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이와 같은 방법은 별로 좋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클립스에서 만약에 이렇게 작성하게 되면요, 뭐 이렇게 느낌표 비슷한 게 나와서 노란색으로, 자, 이렇게 쓰지 말라라고 놓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정적 멤버는요, 이와 같이 정식적으로 클래스 이름 가지고 요 클래스 이름 가지고 접근해서 사용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이렇게 사용을 하지는 마세요. 정적 멤버와 스태틱을 포드에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새로운 패키지를 만들고요. 자, 섹션 10. 자, example 01 static member. 자, 이렇게 이름을 지어 줄게요. 자, 클래스를 하나 만드는데요. 자, 클래스 이름은 calculator입니다. 자, calculator라고 이렇게 자, 이름을 짓고, 자, 메인 메소드는 추가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자, static, 자, 더블, 자, 파이라고 하는 자, 정적 필드를 하나 선언하는데요. 자, 값은 3.14259라고 하는 자, 초기 값을 가질 수 있도록 자, 이렇게 선언할게요. 그 다음에 자, static 메소드를 선언을 할 건데요. int 플러스 이렇게 하고, 자, 두 개의 매개 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자, 두 개의 매개 값을 더하기를 해서 자, 리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하나 선언해 보죠. 자, 리턴 타입은 int고, 자, 마이너스라는 메소드를 만드는데 역시 두 개의 매개 값을 받도록 하고요. 자, 리턴 값은 자, 빼기를 한 값을 자, 넣어 줬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calculate 클래스에 이런 정적 멤버들을 어떻게 자, 사용하는지 자, 실행 클래스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새로운 클래스를 만들고요. 자, 클래스 이름은 자, calculator, 자, example, 자, 이렇게 해줄게요. 메인 메소드 추가를 하고요. 자, 여기다가 자, 일단 여러분이 반지름 10의 원의 넓이를 구하고 싶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반지름의 제곱 곱하기 파이 하면 여러분이 원의 면적을 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result 1이라고 하는 변수를 선언해서 반지름 10짜리 원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반지름 곱하기 그 다음에 파이 값이 필요한데, 자, calculator.py 이렇게 해서 파이 값을 이제 활용한다는 거죠. 자, 우리가 calculator라는 클래스를 만들어서 이와 같이 이제 파이라고 하는 값을 자, 이용을 했는데요. 사실 여러분이 표준 API에 보면 이 파이의 정확한 값을 갖고 있는 상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 자, math.py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자, 이것도 지금 우리와 비슷하게 쓰고 있어요. 자, 클래스 명 가지고 막바로
파일을 접근하고 있죠. 그래서 이 파일도 역시 정적 멤버이긴 합니다. 근데 정적 멤버라고 부르지는 않고요. 상수라고 부르는데, 자, 상수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나와요. 이제 그때 살펴보기로 하고, 자, 일단 우리 여기서는 자, 이렇게 정적 멤버에 대해서 배우는 거니까요. 그래서 calculator.py 이렇게 하고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라고 하는 자, 캘큘레이터의 메소드를 이용을 해서 자, 두 수의 이제 합을 우리가 결과로 이제 받아보죠. 그래서 result2는 자, calculator 점 하고 플러스 이렇게 여러분이 자, 정적 메소드를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두 개의 매개값을 이제 주는 거죠. 자, 이번에는 자, result 3 이렇게 해서 calculator 점 마이너스 자, 역시 자, 10하고 5를 줬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자, 출력을 한번 해 볼 건데요. 자, 우리 출력 코드는 많이 작성을 해 봤으니까요. 자, 이렇게 자, 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한번 해 볼게요.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여러분이 정적 멤버는 반드시 클래스 이름으로 이렇게 접근해서 사용한다. 이렇게 꼭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인스턴스 멤버와 정적 멤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자, 그러면 클래스를 선언을 할 때 여러분이 인스턴스 멤버로 선언을 할 거냐 아니면 정적 멤버로 선언을 할 거냐 그 기준은 어디 있느냐. 자, 그래서 그 기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이 필드를 선언을 할 때는요. 자, 객체마다 가지고 있어야 될 데이터라면 당연히 인스턴스 필드로 선언하셔야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가 그 계산기가 있는데요. 그 계산기가 그 다양한 색상을 갖고 있다면 계산기별로 다양한 색상을 갖고 있다면 그 색깔이라고 하는 필드는요. 객체마다 달라야 되잖아요. 전자계산기라는 객체마다. 그럼 이 색깔은 인스턴스 필드로 선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캘큘레이터라고 하는 이 클래스를 선언할 때요. 색깔은 이와 같이 자, 인스턴스 필드로 선언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용적인 데이터. 자, 객체와는 상관없이 모든 객체가 뭐 똑같은 데이터를 사용을 한다면 그래서 그 데이터가 뭐 공유해서 사용이 된다 그러면 그거는 정적 필드로 선언을 하셔야 됩니다. 꼭 해라는 건 아니지만요. 정적 필드로 선언하는 것이 그만큼 메모리를 절약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똑같은 데이터가 객체마다 다 들어가 있다면 그만큼 이제 메모리를 이제 낭비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공통적인 데이터, 공용적인 데이터는 정적 필드로 메소드 영역에 하나만 만들어 놓고 이제 객체에서 자, 공유해서 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계산기에서 사용하는 이 파이의 값, 이 파이의 값을 굳이 전자 계산기 객체마다 다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클래스 영역에 위치해 두고요. 즉 다시 말해서 메소드 영역이죠. 메소드 영역에 위치해 두고 객체들이 공유해서 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파이는 이제 스태틱으로 붙여서 정적 필드로 만들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메소드인데요. 자, 여러분이 자, 메소드는요. 항상 어떤 필드와 작업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 작업하는 필드가 뭐 인스턴스 필드냐 아니면 정적 필드냐에 따라서 메소드도 인스턴스 메소드냐 또는 정적 메소드냐 이렇게 선언해서 사용을 하시면 돼요. 자, 인스턴스 필드로 작업해야 할 메소드. 자, 인스턴스 필드라고 하면은 뭐예요? 객체마다 갖고 있는 필드잖아요. 그죠? 그런 객체마다 갖고 있는 필드를 가지고 작업해야 될 메소드는 당연히 인스턴스 메소드로 선언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인스턴스 필드로 작업하지 않는 메소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메소드는 굳이 우리가 객체를 만들고
그 객체를 통해서 사용할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인스턴스 필드를 가지고 이용을 안 하니까. 그런 메소드는 정적 메소드로 만들어서 메소드 영역에 위치시키고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자, 캘큘레이터라고 하는 여기에 지금 현재 인스턴스 필드가 자, 칼라가 하나 들어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칼라를 이용하는 메소드가 뭐 있어요? 지금 여기 이용하고 있고요. 그죠? 예. 그 하나밖에 없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setColor라고 하는 이 메소드를 선언을 할 때는요. 스태틱을 붙이면 안 돼요. 오히려 스태틱을 붙이면 컴파일 오류가 납니다. 왜? 자, 스태틱은 객체가 없이도 호출될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 this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 this는 객체 자신의 참조잖아요. 그러니까 객체가 있어야 this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스태틱을 오히려 붙이게 되면은 컴파일 오류가 발생해요. 그래서 이 this라고 하는 이놈은 절대 스태틱 메소드 안에서 사용하면 안 돼요. this는 객체가 있어야 자기 자신을 참조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this를 사용을 한다든지 또는 this를 사용 안 하더라도 인스턴스 필드를 사용을 한다면 스태틱을 붙이면 안 돼요. 즉 다시 말해서 인스턴스 메소드로 작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플러스나 마이너스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여기에 컬러라고 하는 인스턴스 필드를 전혀 사용하지 않잖아요. 여기 실행 내용에. 그죠? 그래서 인스턴스 필드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이런 메소드는요. 그냥 외부에서 값만 받고 그 값을 가지고 계산해서 끝나는 이런 메소드는 자, 스태틱으로 정의를 해서 여러분이 정적 멤버로 만들어주는 게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 자, 메소드는요. 인스턴스 필드를 가지고 작업해야 된다면 인스턴스 메소드로 만들고 자, 그 이외에는 여러분이 정적 메소드로 만드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는 정적 필드를 이제 초기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정적 초기화 블록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정적 필드를 선언하고 나서 초기 값을 줄 때 그 정적 필드의 값이 단순한 스칼라 값일 경우 예를 들어서 뭐 static, 뭐 int, 그 다음에 뭐 x가 있다면 내가 여기에다가 뭐 10을 대입을 한다든지요. 아니면 static, string, 뭐 예를 들어서 뭐 컴퍼니 뭐 이런 게 있으면 여기에 여러분이 회사 이름 이렇게 넣어준다든지. 그래서 이와 같이 단순하게 이런 정수값 또는 실수값 또는 문자열 자 이런 값들을 정적 필드의 값으로 이렇게 저장을 할 때는요. 선언과 동시에 이와 같이 값을 주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그 정적 필드 중에는요. 이렇게 단순한 값으로 이렇게 초기 값을 줄 수 없는 그런 필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복잡한 계산식이 필요하다든지 또는 어떤 방법문에 의해서 반복을 해서 산술되는 값을 가지고 초기화를 해야 된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이 자리에 여러분이 아주 복잡한 식이라든지 또는 뭐 포문이나 while문 이런 거를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복잡한 어떤 초기화 식이 필요한 정적 필드는요. 그 초기화 식을 이제 어디에서 작성을 해 주느냐예요. 자, 그게 바로 정적 초기화 블록에서 이제 해준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 인스턴스 필드일 경우에는요, 그 인스턴스 필드의 초기 값은요, 필드를 선언할 때도 줄 수 있지만 보통 이제 생성자를 통해서 주거든요. 그럼 예를 들면 어떤 클래스를 자, 우리가 자, 이렇게 선언을 했다면 자, 이 클래스에 내가 어떤 x 값을 줄 때 여기서 이렇게 값을 줄 수도 있지만 자, 어디서도 줄 수 있습니까? 자, 이렇게 선언하게 하고 자, 생성자를 이렇게 작성을 해서 자, 생성자에서 자, 이렇게 여러분이
자, 어떤 값을 이제 줄 수도 있잖아요. 자, 인스턴스 필드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이 직접 필드를 선언할 때 값을 줄 수도 있겠지만 이 생성자에서 자, 인스턴스의 필드의 초기 값을 이제 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인스턴스 필드의 그 초기화식, 즉 복잡한 초기화식이라든지 또는 반복에 의해서 산출되는 값을 필드 값으로 놓고 싶을 때는 바로 이 생성자에서 자, 여러분이 복잡한 코드를 이제 작성해서 이제 초기화를 시켜주는데 이런 이제 스태틱으로 선언된 필드의 초기 값은 이제 여러분이 직접 선언할 때 이제 주도 되겠지만 어떤 여러 가지 실행문에 의해서 값을 이제 산출해서 이제 잡아내야 될 경우에는 이런 생성자에서 초기화를 할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여러분이 생성자는요, 객체를 생성을 할 때 실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객체와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객체 안에 들어가는 필드이기 때문에 객체를 생성을 할 때 여기서 초기화를 하는 게 맞지만 이런 스태틱 같은 경우에는 객체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객체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생성자에서 여러분이 초기화를 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럼 어디에서 이런 정적 필드에 대한 복잡한 어떤 초기화 코드를 이제 넣어야 되느냐 이제 이거예요. 그게 바로 정적 초기화 블록입니다. 자, 클래스가 메소드 영역으로 로딩될 때 자동으로 실행하는 블록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형태는 자,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태틱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주고요. 이와 같이 중괄호를 넣어주고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자, 정적 필드에 그 초기화식을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복잡한 초기화식을 넣어주면 되죠.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어떤 클래스를 선언을 할 때 내가 이렇게 선언을 했다고 가정을 한다면 static int x 자, 요까지만 선언하고요. 자, 이 x의 자, 초기 값을 자, 선언할 때 주지 않고 자, static이라는 블록을 만들었어요. 자, 여기다가 자, x의 값을 준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는 단순한 우리가 스칼라 값, 즉 정수값을 대입을 했지만 이 자리에는 여러분이 다양한 복잡한 식을 넣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포문을 돌려서 반복을 통해서 산출된 값도 넣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블록 내에서는 여러분이 포문도 작성할 수도 있고요. 뭐 if문도 작성할 수 있고 다 작성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실행문을 통해서 이제 복잡하게 계산이 이제 나오는 값들을 이용해서 이런 스태틱 필드에 이제 초기 값으로 넣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태틱 블록은 언제 실행이 되느냐? 자, 클래스가 메모리로 로딩될 때, 즉 메소드 영역으로 로딩될 때 자동으로 실행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스태틱 영역을 실행해라 말아라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 클래스가 이제 메모리로 로딩이 되는 순간 그때 자동으로 실행을 하니까요. 그때 얘가 정적 필드의 값이 자동으로 이제 초기화가 되는 거예요. 자, 정적 필드의 복잡한 초기화 작업과 그 다음에 정적 메소드를 호출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스태틱 블록 내에서는요, 여러분이 메소드 호출도 가능한데 어떤 메소드 호출만 가능하냐면 인스턴스 메소드는 호출할 수 없어요. 이 자리에 여러분이 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자, 정적 필드 자, 초기화 또는 정적 메소드 호출은 가능을 해요. 하지만 이 자리에 올 수 없는 것은 이제 반대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뭐가 올 수 없어요? 자, 인스턴스 자, 인스턴스 자, 필드 C가 빠지네요. 인스턴스 필드와 자, 글자로 쓰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낫겠네요. 자, 인스턴스 자, 메소드 호출은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 요 자리에는 절대로 인스턴스 필드와 인스턴스 메소드는 올 수가 없고요. 정적 필드의 초기화 또는 정적 메소드의 호출, 그런 코드만 여기에 올 수 있다. 자, 그걸 꼭 알아두시고요. 자, 클래스 내부에 여러 개가, 자, 다시 말해서 이제 이 스태틱 블록이 여러 개가 선언되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선언된 순서대로 이제 실행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자, 여기에 여러분이 클래스가 있고, 자, 여기에 내가 스태틱 블록을 자, 하나 만들고, 자, 또 하나 더 만들었다고 봅시다. 자, 스태틱 블록을 또 하나 만들었다. 자, 이렇게 만들었다면, 자, 이 클래스가 메소드 영역에 로딩 될 때, 제일 먼저 선언된 이거부터 실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실행이 끝나면, 그 다음에 얘를 자동으로 실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 클래스를 선언할 때 이렇게 스태틱 블록을 이제 두 개로 나누어서 이렇게 작성한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보통 하나만 만들고 여기 안에서 정적 필드의 초기화 또는 정적 메소드를 호출하는 코드가 오는데,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작성하는 경우는 좀 드물죠. 하지만 상관은 없습니다. 자, 코드를 보죠. 자,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자, 정적 필드 3개가 선언이 됐네요. 그죠? 그래서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 값을 직접 주고 선언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모델도 마찬가지로 값을 직접 주고 선언이 됐어요. 자, 근데 info라고 하는 바로 이 정적 필드는요, 지금 값이 없죠. 그래서 이 값을 언제 주느냐면은, 자, 정적 블록이 실행될 때 여기서 이 값과 이 값을 서로 연결을 해서, 자, 대시로 연결했죠. 그래서 대시로 연결을 해서, 자, 이 값을 초기화 값으로 해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은 뭐 이 코드를 그냥 여기다 넣어도 뭐 상관은 없겠지만, 자, 이꼴하고 이제 이걸 넣어도 상관이 없겠지만, 이것 대신에 여러분이 아주 복잡한 어떤 포문을 사용해서 또는 while문을 사용해서 뭐 여러분이 계산을 한 다음에 그 값을 이제 여기다 넣어 준다면, 자, 그런 코드는 여기는 작성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작성을 이제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적 블록을 코드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새로운 패키지를 하나 만들게요. 자, example 2라고 두고요. 그래서 여기는 static 블록이라고 자, 이름을 지어 주겠습니다. 자, 새로운 클래스를 하나 만들고요. 자, 클래스는 텔레비전이라고 자, 클래스를 만들게요. 자, 여기다가 스태틱 필드로 자, 컴퍼니라고 하는 필드를 선언하고요. 직접 값을 대입을 할게요. 네. 자, 그 다음에 또 스태틱 필드로 자, 모델이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요. 역시 자, 이렇게 직접 값을 줬어요. 자, 이번에는 자, 역시 자, 스태틱 필드로 자, info라고 하는 자, 그 정적 필드를 선언하고요. 자, info는 대신에 값을 직접 주지 않습니다. 그럼 info는 언제 값을 주냐면요. 자, 스태틱 블록에서 값을 줄 건데요. 그래서 info는 자, 컴퍼니라고 하는 바로 이 필드의 값에다가 그 다음에 자, 대시를 연결하고요. 자, info라고 하는 값을 주어서 바로 이 전체 값을 자, info의 값으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언제 실행이 된다고요? 얘가 메모리로 로딩되는 순간 얘가 자동으로 실행을 하기 때문에 자, 여기에다가 결국 이 값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한번 확인 한번 해보죠. 자, 실행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볼 건데요. 예, 실행 클래스는 텔레비전 자, example이라고 주고요.
자, 메인 메소드 추가해 줄게요. 자, 여기다가 자, system.out.println 이렇게 주고 television.info 자, 이렇게 줬습니다. 자, 그러면 자, 지금 제가 텔레비전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이제 사용하려고 이렇게 자, .info라고 하는 필드에 이제 접근하고 있는데요. 자, JVM은요. 일단 자, 이 클래스에서 텔레비전이 사용된다는 것을 이제 감지를 했다면 이 텔레비전 클래스를 자, 메모리로 자동으로 로딩을 시킵니다. 그러면 텔레비전이 갖고 있는 바로 이런 정적 필드가 초기화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스태틱 블록이 자동으로 실행이 돼요. 그래서 이 스태틱 블록에서 결국은 이 두 필드의 값을 읽어서 마지막 필드를 이제 세팅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스태틱 블록이 다 실행되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 우리가 이제 info라고 하는 정적 필드의 값을 이제 읽게 되면은 info에 제로된 값이 들어가 있는 것을 이제 확인을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 요거를 실행을 한번 해보면 자, 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삼성으로 들어갔는데 널이 왜 들어가 있죠? 자, 한번 봅시다. 자, 인포가 들어갔네요. 사실 인포 들어가면 안 되죠.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자, 모델이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면 자, 이렇게 잘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코드에서 여러분이 이렇게 클래스를 사용하면 자동으로 이 클래스가 메모리로 로딩이 되는데 그때 자동적으로 얘가 실행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스태틱 블록을 뭐 실행해라 또는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메모리 로딩 될 때 자동으로 실행이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인포가 여러분 초기 값을 이제 가질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조금 우리가 텔레비전에 맞지 않지만 이런 것도 한번 해봅시다. 우리 여기에 어떤 자, from 1 to 10 자, sum이라고 하는 뭐 이러한 필드가 있다고 가정 한번 해볼게요. 자, 이게 뭐냐면 1부터 10까지의 합을 이제 저장하는 이제 정적 필드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가 값을 막바로 이제 줄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1부터 10까지를 계산하고 나서 그 값을 이제 여기다가 이제 넣어줘야 되는데 이제 여기다가 우리가 이게 폼을 이렇게 작성할 수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그건 어디서 작성을 하느냐면요, 여기서 작성을 해줍니다. 그래서 폼은 이게 int 자, sum이라고 하는 자, int sum이라고 하지 말고 막바로 이거를 이용해 볼까요? 예, 그래서 자, 이렇게도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int sum을 이렇게 하나 지역 변수를 선언하고요. 자, 여기서 포문을 이용을 해서 자, int i는 1부터 자, i는 자, 10 이하까지 도는데 자, i가 일씩 증가한다. 반복할 때마다. 자, 그래서 sum에다가 여러분이 자, i 값을 계속 누적을 시키는 거죠. 결국 이제 더하기 한다는 거죠. 1에서 10까지. 자, 그럼 포문이 다 끝나고 나면 이제 sum에는 1부터 10까지 누적된 합이 저장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sum의 값을 바로 여기에 저장을 한다는 겁니다. 자, 이 변수는요, 여러분 필드도 소문자가 관례예요. 그래서 이름을 지을 때 이제 소문자를 이제 넣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 값을 자, sum의 값으로 초기화를 이렇게 시켜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복잡한 어떤 계산식에 의해서 나오는 값을 가지고 이제 정적 필드에 초기 값으로 넣고 싶을 경우에는 이와 같은 코드를 정적 블록에다가 작성해서 자, 이렇게 초기 값으로 사용을 이제 해라는 겁니다. 자, 한번 확인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자, 여기다가 자, 텔레비전 자, from 1 to 10 sum 자, 요 값을 출력을 한번 해보면 아까 저장을 안 했죠, 제가. 저장을 안 하게 되면 컴파일이 되지 않으니까 당연히 이제 이 필드가 지금 적용이 안 되겠죠. 그래서 저장을 할게요. 그럼 컴파일이 이제 됐겠죠.
그래서 이제 컴파일 되니까 이제 에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실행을 다시 한번 해보면 자, 이렇게 55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시겠죠? 여러분이 정적 필드의 그 뭡니까? 복잡한 초기화식은 바로 정적 블록에서 이제 해야 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세요.